예, 이제 회수기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Payback period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제 투자에 소요된 총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얼마 후에 돈을 이제 다 회수할 수 있을까 그런 거죠. 투자를 해줬으면. 예, 짧은 시간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는 경우 자금의 이제 회전율을 높이고자 투자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기회를 줄여주죠. 그래서 이제 투자 회수 기간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의 특성에 따라 이제 다양한데요. 당연하죠. 예, 왜냐면은 어, 일반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서 고객들이 이제 순환율이죠. 순환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뭐 날마다 이제 일일 판매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느 정도 고객들한테 인지도를 널리 이제 알린 다음에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경우, 특히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요. 그래서 초기 투자가 많이 필요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인지도를 통해서 이제 꾸준한 이제 큰 금액이 아닌 꾸준한 이제 소액으로 일정한 이제 수익을 내는 경우 그런 경우에 따라서 다 이제 회수 기간이 다르죠. 예,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기간이 이제 서비스 업체 회수 기간보다 짧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 회수 기간은 사실은 이제 주요 평가 척도는 아니고요.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뭐 해서 이제 불변 화폐 가치다 해서 예전에 구한 것과 다르게 회수 기간은 언급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척도의 보조 수단으로 그렇죠. 보조 수단으로 이제 이용을 합니다.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예, 회수 기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무이자 회수 그렇죠. 뭐 할부도 카드도 할부도 무이자 할부가 있는데 무이자 회수 기간 이 첫 번째로 고려해보죠. 예, 무이자 회수 기간. 이자를 결국 고려를 하지 않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 N프라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이 만족되는 경우 가장 작은 정수로 주어지는 겁니다. 기간은 당연히 이제 가장 작은 정수로 구해야겠죠. 이거를 이 식을 만족하면서니까. 왜냐면은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쨌든 회수는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고 기간이 만약에 뭐 2.1개월이다 했을 때 2개월까지는 어쨌든 회수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 기간 그렇죠. 그 다음 기간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정수 M 프라임은 가장 작은 정수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세요. 또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서 표시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FT, 이 식에서 FT는 뭡니까? TC가 미래가죠. T 시점에서의 순현금 흐름. 그렇죠? F0는 결국에 초기 투자 비용. 보통 이 경우는 P가 되는 경우도 많죠. 바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하는 경우. 그렇죠? 단점이 당연히 있습니다. 무이자니까. 예.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하고 그렇죠. 투자 회수 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순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을 평가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발생하는 것까지 평가를 할 때 어느 시점을 이렇게 끊어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무한대로 된다라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평가하는 시점을 이제 끊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이유는 고려를 하지 않는다. 단점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뭐 예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죠. 어, 무이자 회수 기간 예제. 주어지는 투자에 대한 무이자 회수 기간을 계산하시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표에서 보시면 예, 5년이 주어져 있죠. 투자는 단위가 1,000원이니까 천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 1억 2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바로 1년 만에 창출이 되기 시작하네요. 빠른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창출이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 회수 기간이 얼마나 될까? 한번 이제 공식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그마 t는 0부터 그렇죠? 0시점에서 n 프라임까지 해서 ft 이 합이 0보다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정수 n 프라임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았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저는 이제 표를 만들어서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뭐 추가 분석이 필요하면 분석해보죠. 예, 결국 이제 시점이죠. 연말 0, 1, 2, 3, 4, 5가 있고, 그렇죠? 투자안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 2, 0, 하나, 둘, 셋. 그렇죠? 단위가 1,000원이에요. 그냥 단위 상관없이 다 써줄까요? 네, 그래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그리고 단위가 이제 원으로 해서 다 써주겠습니다. 5천만 원, 그렇죠? 5천만 원, 4천만 원, 그리고 또 4천만 원, 그리고 3천만 원, 마지막으로 역시나 3천만 원. 예, 이렇게 이제 투자안에 따라서 현금을 발생을 해요. 결국에 이 식은 뭡니까? 여기 미래가, 결국 미래가에 대한 식을 구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이거를 더해 나가시면 되죠. 왜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전에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더하시면 돼요. 누적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하면 됩니까? 누적액이죠, 누적액. 그래서 처음 초기 투자에 이렇게 될 거고 이거를 누적액. 그렇죠. 결국 누적액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쭉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면 결국에 n 프라임은 몇으로 나옵니까? 결국 처음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시점. 그렇죠. 누적액이 시그마 FT가 결국 누적액이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처음으로 같은 시점이 연말 3년차 연말입니다. 3년 말이 되면 그렇죠. 결국에는 이 누적액이 투자액보다 계속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액보다 1억 3천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1억 3천이 돼서 투자액보다 이제 1,000만 원이 많기 때문에 이 시점이 결국에는 N 프라임이다. 회수 기간은 3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번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자를 감안한 회수 기간입니다. 한 단계 높아진 거죠, 단계가. 이거는 이제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경우 저희가 주로 계속 해왔던 거죠.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 N 프라임은 다음 시기 만족되는 가정자금을 정수로 주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T 시점에 발생한 미래가를 현가로 다 변환해 주죠. 변환해 줘서 이 가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계산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F0 때는 1 플러스 i 지로 생기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 부분의 1이죠. 그래서 f0고 f1이라고 하면 그렇죠. f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i의 1승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승이죠. 예,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나눠주는 형태죠. 플러스 i 그렇죠. 그리고 f 뭐 20점 그러니까 2년 말에 발생했으면 당연히 2승으로 나눠줘야죠. 결국 현가로 다 변환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앞에 주어진 투자에 대한 회수 기간을 다시 한번 이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i를 고려를 하시는데 10% 연속 복리로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죠. 예, 이번 뭐 20%, 뭐 연리 10%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면 됩니까? 이 식에다가 이제 i가 0.1일 때를 대입하시면 되죠. 예,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엑셀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엑셀로 돌아가셔서 일단 어떻게 돼요? 이 테이블 있는 거를 이렇게 해보시고 다시 투자안을 그렇죠? 투자안을 이제 변경해 줘야 되겠죠? 네, 투자안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된다. 투자안을 각각의 시점에 맞춰서 변경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전 FT, 그렇죠? 나누기, 그렇죠? 1 플러스 I 0.1의 몇 승이었어요? 이 시점만큼 제곱을 해주시면 되죠. 결국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되죠. 현금의 가치를.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이제 시점에 대해서 현금의 가치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일합니다. 누적액 구하시면 되죠. 누적액. 결국에 이제 시그마니까 다 더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누적액. 누적액이 처음으로 0이 되는 이제 기간. 그러면 이게 누적액, 역시나 누적액이고, 현가죠. 현가 기준으로 이제 다 변화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현가 맞죠? 현가 맞습니다. PB. 현가 맞아요. 0.1 해서 앰퍼 해서 앰퍼는 이거고 그렇죠? 그리고 FV 퓨처 밸류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준 거예요. 그렇죠? 현가 맞습니다. 네, 동일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원으로 다 해줄까요? 헷갈리니까. 예, 그래서 이 액수랑 같죠? PB 펑션을 썼을 때랑 그렇죠? 그 현가 맞습니다. 현가 맞고요. 이 부분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결국에는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예, 4년 차에서 4년 차에서 최초로 이제 0보다 높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자본 회수가 걸리는 기간 M 프라임은 결국 4년이다. 그렇죠? 4년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네. 예, 이제 그 다음 내용, 이제 다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업 수지 PB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밸런스라고 그래요. 사업 수지. 투자 기간 동안 매 시점에서의 미회수 잔액입니다. 잔여금이죠. 밸런스가 붙어 영문으로. 밸런스가 잔액이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통장 잔고를 볼 때도 밸런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밸런스 하면 결국 미회수 잔액이에요. 없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값을 시간의 가로축으로 하여 도표로 나타낸 것을 사업 수지도, 사업 수지 값을 시간의 가로축으로 해서 도표로 나타낸 걸 프로젝트 밸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사업 수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분석을 위해서는 투자 대안들에 대해서 투자 기간 동안 일어나는 현금 흐름에 대한 미해수 잔액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미해수 잔액의 변화를 이제 살펴보면 좋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점에 많은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 기간 중 이미 시점 T에서의 사업 수지 한번 봅시다. 이 식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PBIT는 I는 이율이고요. 결국엔 PBIT-1 전에 있던 이율에다가 이제 전에 있던 미해수 잔액에다가 이제 1 플러스 I를 곱한 것이고 이율만큼 그만큼 곱해준 거죠. 그리고 FT 그래서 FT 그 시점 T 시점에 이제 금액에 발생하는 금액 가치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을 써놨죠. 이전 시점 T-까지의 사업 수지로부터 밸런스예요. 결국에는 이후 T 시점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의한 현금 흐름의 변화와 이 기간 중 발생되는 현금 흐름의 유입 혹은 유출을 모두 합한 값. FT죠. 여기는 FT라는 말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PBI-T-1 곱하기 플러스 I 그렇죠. 그리고 이자는 I 곱해주면 구해지니까 그렇죠. 원금은 밸런스는 1 곱하면 사업수지가 나오고요. 그렇죠. 예, 그럼 뭐 또 문제를 풀어봅시다. 뭐 요즘 이제는 뭐 다 기본적인 이제 다 공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죠. 식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예제 지금 이제 보이시는 예제의 사업 수지를 분석하고 이제 도표로 그림으로 나타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 도표까지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일단 여기 표에 있는 내용만 다 채워 놓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일단 표를 그리셔야죠. 연말, 시점 t가 나오고, 그래서 0, 1, 2, 3, 4, 5, 6년까지 이제 있습니다. 기간이. 그렇죠? 이제 저희 이제 요소를 A, B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렸고 A 플러스 B 하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 사업 수지를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 현금 흐름. 예, 결국에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부터 적어줍시다. 이것도 단위가 1,000원이죠. 1,000원. 그렇죠? 그래서 100만 원 투자. 100만 원 투자죠. 100만 원 투자. 50만 원 회수. 30만 원. 20만 원. 왜 단위가 1,000원이냐면 이게 영어 교재에서 이제 와서 그래요. 그렇죠. 미국 이제 교재들을 보면 1,000단위로 끊죠. 다우전, 밀리언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쪽에서 워낙에 이제 이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복돼서 한국에서는 사실 1,000원 단위로 쓰지 않잖아요. 예, 만원 단위로 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서 보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원서 보시는 게 결국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예. 어쨌든, 예, 여기서 이제 공식 적어주면 PB, 그죠? I, 그죠? T-1, T-1이죠.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찍으면 밑줄을 그으면 보통 이제 밑에 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1 플러스 i다 식으로 표현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 결국에는 이거는 PBI다.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밸런스죠. 프로젝트 밸런스. 네. 처음 초기는 투자 금액과 같을 거고. 그렇죠? B는 0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고. 그렇죠? 어떻게 구하시면 됩니까? PB는 이전에 있는 PBI. 그렇죠? 이전에 있는 PBI에 그렇죠? T-1이 결국에 뭐예요? 시점 0이죠. PBI의 T-1 시점에 PBI 곱하기 뭡니까? 10%니까 1.1, 그죠? 1 플러스 0.1이에요. 1.1입니다. 1.1 더하기 뭡니까? FT, 이때 발생하는 현금은 T 시점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실수를 했네요. 이 부분이 예, 이 부분인데 예, 제가 좀 오바를 했습니다. 예, B 부분 그러니까 앞에 결국에는 이제 앞에 발생한 현금 흐름의 1.1을 곱한 부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고 뭘로 하시면 돼요. 일일이 써줄 필요 없죠.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여기도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다 구해주죠. 다 구해줍니다. 그리고 뭐 원화로 해줄까요? 해주시고 표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0이라는 의미고 저는 이제 PB 밸런스를 볼까요? 100만원 투자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50만원 수익 그래서 100만원에서 50만원 이제 이율이 있죠. 이율이 100만원에서 10% 붙어서 110만원 마이너스에서 50만원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60만원인 겁니다. 이거하고 A, B를 더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죠. 60만원 적재 60만원에 10% 해서 66만원이 되죠. 66만원이 된 상황에서 발생한 플러스 현금으로 30만원 그래서 결국에는 36만원이 되는 거고 36만원에 10% 하니까 또 39만 6천원이 되는 거고 여기서 20만원을 다시 더해주니까 19만 6천원이 되는 거죠. 19만 6천원에 1% 10%를 곱해서 하면은 1.1을 곱하면 결국에는 21만 5,600원이 되는데 20만 원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양수로 바뀝니다. 그렇죠? 양수로 바뀌죠. 양수로 안 바뀌는구나. 5년 차에 바뀌죠.
또 제가 흥분을 했네요. 예, 그래서 이제 15,600원이 되고 밸런스가 15,600원에 10%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17,160원이 되는데 여기 20만 원 발생하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죠. 예, 음수를 빼주니까 그래서 이제 182,840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 이제 플러스입니다. 좋은 향상되죠. 상승세죠. 그래서 이제 더해주니까 20만 원이 좀 넣어서 총 40만 1,124원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자세히 계산을 한 거죠. 저희는 그냥 교재가 약간 다릅니다. 반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사업 수지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사업 수지도, 사업 수지도를 만약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PB, 사업 수지도는 이렇게 그려져요. PB, PB라고 하고 이게 10%니까 I니까 10%, 그죠? 10%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이제 기간별로 가로치기 기간입니다. 아까는 시간에 대한 그래서 1, 2, 3, 4, 5, 6까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음수였죠. 처음에 투자 비용. 처음 투자 비용 이렇게 적어주시고 얼마였나요? 100만 원? 100만 원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1000으로 적을게요. 1000원 단위로. 예, 그래서 이제 기간 1 대충 이 정도 되나요? 기간 2 또 대충 이렇게 되고 3 해서 대충 이렇게 되고 그죠? 기간 5까지는 음수였다가 결국에 5년 말에 플러스로 전환돼서 이렇게 상승한 상태로 바뀌죠. 네, 그래서 어디까지? 6년 때에는 여기까지 해서 6년 때에는 결국에는 4, 1, 2였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401이었군요. 401, 401, 401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값들을 적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182, 이쪽에는 182였고, 182였고, 그 다음에 음수였는데, 마이너스 해서 적어주시면 되죠. 마이너스 1호, 그러니까 1, 6 정도 됐네요. 15.6 적어주고, 그리고 196, 360, 360, 그리고 마이너스 600이었군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뭐 시점 적어주시면 되죠. 예, PBI 해서 이제 그때마다 적어주시면 예, 됩니다. 예, PB 10, 예, PB 10% 하고 지로 그리고 여기는 뭐 PB에서 10% 1, 2, 3 해서 계속 적어주시면 되죠. 4, 5, 6 해서 PB 10% 6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건 401과 같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수지도까지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예. 예, 그린 걸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죠. 예, 그 깔끔한 형태. 약간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저희가 반올림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는 1,000원, 그래서 이제 반올림을 계속 해줬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소수점까지는 안 나왔지만 원화까지 단위에서 계속 계산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하지만 계산하실 때 반올림은 어디서 하느냐 중요합니다. 값이 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대략적으로 시험에서는 이제 적당히 이제 비슷한 값이면 반올림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생각되면은 맞다고 해드리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제가 이제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라라고 언급하면 그 자리에서 해당하는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과까지 나왔고 이제 사업 수지도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예, 투자에 대한 순미래 가치를 한번 아실 수 있고요. 그렇죠. 순미래 가치. 예,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얼마 나왔어요? 40.1만 원 나왔는데 하여튼 40만 원이다 라고 알 수 있죠. 6년 후의 순미래 가치가 각 시점별로도 알 수 있고 할인된 회수기간 M프라임 구하실 수 있었죠. 아까 음에서 양으로 변하는 시점 언제였어요? M프라임이 5년이었어요. 그렇죠? 5년 말 손해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 예, 그리고 사업 수지가 음수로 나타내는 영역의 크기가 손해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보여주죠. 얼마나 기간 동안? 5년 말까지는 계속 음수니까 이 정도 기간을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득의 가능성. 무슨 말이냐? 사업 수지가 양수, 여기 이득이 나오는 거죠. 양수 나타내는 영역의 크기가 이득의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된다. 아시죠? 그래서 이 도표에서 이렇게 영역이 위험도와 이득의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번 예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네 가지 투자대에 대한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플로우 1, 플로우 2, 플로우 3, 플로우 4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투자대에 대한 현금 흐름도와 사업 수익도는 이제가 있는데 어느 대안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지 한번 평가해라. 평가해 보시죠. 예.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도출하셨나요? 마지막에 이제 밸런스 뭐 일단 체크해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 금액은 얼마였는지, 투자 금액 얼마였고, 밸런스가 얼마이고, 투자 금액 얼마였고, 밸런스는 얼마이고, 투자 금액 얼마였고, 그리고 밸런스는 얼마인지 살펴보시면 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기준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100만 원 투자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달러군요. 100달러, 1000달러. 1000달러 투자해서 결국에는 1200달러의 이득이 결론적으로는 도출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값이 다 같아요. 그렇죠? 값이 다 같아서 기대 수익 가치가 같아서 그렇죠? 결국 이제 어, 내부 수익률까지 다 동일하겠죠. 왜냐면 이만큼 투자하면 결국에는 똑같은 시점에 4년 말에 1200달러가 이제 수익으로 창출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앞서서 언급한 이제 이득의 가능성이라는가 손익의 위험, 그래서 이제 위험에 노출된 정도를 통해서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같은 대안들이라고 보이지만 결국에 뭐가 다릅니까? 어, 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이득의 가능성이 다르죠. 즉 음수에서 양수로 현금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n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n 프라임이 2고 이거는 n 프라임이 몇이에요? 3이고 3년 말이고 얘는 n 프라임이 역시나 3년 말이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대안은 n 프라임이 심지어 4입니다. 그럼 이제 보이시죠? 어느 게 가장 이제 좋은 대안인지 뭐가 보이나요?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건 뭐예요? 대안의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건. 가장 짧은 건 이제 대안 1이죠. 회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대안 2와 3은 뭐예요? 3년이고 대안 4는 결국에 이제 4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n 프라임만 보면은 대안 1이 가장 이제 좋아 보여요. 맞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 1이 가장 이제 좋죠.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가장 좋다. 교재에 아마 2로 나왔을 텐데 오타입니다. 얘네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장 짧은 첫 번째 대안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심지어 이 영역의 크기를 보셔도 그렇죠? 크기를 보셔도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렇죠? 심지어 여기는 없어요. 영역 크기가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첫 번째 대안이 가장 좋죠. 예, 이제 투자 대안의 평가 방법, 자본 회수 비용을 이제 봅시다. 자본 회수 비용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제 CRI라고 쓰시는데요. 캐피탈 리코버리 자본 회수 및 리턴에서 자본 회수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캐피탈 리코버리에서 CR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비용을 수명 기간과 잔존 가치를 고려하여 연등가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연등가액이에요. 그래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용 가능한 연수가 있고 그렇죠? 고정자산 보통 몇 년? 컴퓨터 사시면 몇 년 쓰시면 끝이고 자동차 사셔도 보통 20만 마일 달리면 자동차 이제 수명이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물건이든 이제 수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수명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명 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고정 자산을 처분할 때 발생되는 잔존 가치, 살베지 밸류라고 하는데 존재하죠. 중고차 파실 때. 그렇죠? 처분할 때 처분 이제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 20만 마리까지 다 모셔가지고 완전 고전할 때까지 모시면 이제 잔존 가치는 0이죠. 0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살펴보면 장비 구입 비용, 자산화 비용 둘은 같다. 그래서 장비 구입이라는 건 유동 자산을 고정 자산으로 교환하는 활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돈 주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거 뭐예요? 유동 자산, 현금을 결국 이제 고정 자산 어떤 물건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교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비 구입 비용은 자산화 비용과 같다. 그렇죠? CRI를 어떻게 구할까요? CRI를 구하는 공식은 여기 주어졌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 결국 잔존 가치를 빼주라는 거예요. 잔존 가치를 이제 뭐랄까 연등가에서 잔존 가치 연등가액을 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등가액 그렇죠 등가죠. 그리고 이제 잔존 가치 살비지 코스트, 살비지 밸류 그래서 그거에 이제 등가액을 빼준 거죠. 예.
뭐, 이를 이제 만약에 정리를 해주면 더 간단하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더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연등가액으로 결국 다 변환을 해주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i라는 이유를 이제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관계식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S는 뭐예요? 이게 salvage value니까 회수되는 비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회수되는 비용, 그리고 회수되지 못하는 비용,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회수되지 못하는 자본인 거고 회수되는 비용, 정확하게 말하면, 그죠? salvage value 빼면 이만큼 쓴 거잖아요. 쓴 액수.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수되는 비용. 해서 이 두 개, 그러니까 자본 S에 대한 그냥 연간 이자의 합까지 해서 구해진다. 저 회수되는 자본 S에 대한 연간 이자의 합이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거는 회수되지 못하는 비용. 그렇죠. 그거의 연등가액.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식을 알려드리냐? 당연히 우리가 항상 하듯이 예제를 풀으시라고, 예, 예제를 이제 풀어보시라고 이렇게 어, 공식 알려드렸습니다. 500만 원에 구입한 이제 반응기예요. 500만 원에 구입한 반응기고 수명 기간이 5년, 잔존 가치가 몇 년이냐? 잔존 가치 100만 원, 100만 원 예상으로 됐고요. 이율은 10%로 하는 경우에 결국 이 반응기를 구입에 따른 자본 회수 비용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앞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공식은 CRI 였어요. P-S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등가액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IM 마이너스 FI F하고 I를 곱하라는 거예요. F에다가 I를 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구해볼까요? 공식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간단하죠. 간단한 예제였습니다.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피해 값이 500만 원. 그렇죠? 500만 원. 만 원 단위로 할게요. 피해 값이 500만 원이고 잔존 가치가 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0.1, 이율은 10%니까 5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뭡니까? 제가 마이너스 썼네요. 죄송합니다. 플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플러스 죄송해요. 예. 플러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왜 마이너스 썼죠? 예. 플러스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 100만 원. 100만 원에다가 이제 이율을 곱하시면 되죠. 0.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한번 이제 계산해 볼까요? 네, 구해보죠. 500만 원, 500만 원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00만 원 당연히 값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수 한번 구해볼게요. 그리고 PB 써서 PMT 써야죠. PMT 써서 등가를 구해줘야죠. 0.1 그리고 5년 그렇죠? 개수를 이제 구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개수값이 나오죠. 개수가격 그냥 넘버 수점까지 한번 더 볼까요? 둘째 자리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개수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 이제 F 곱하기 I였죠. F는 100만 원 곱하기 0.1 그래서 10만 원일 텐데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다 더해주시면 이 400만 원 그리고 개수를 곱하시고 마지막 수를 더해주시면 115만, 116만 원 정도 나오나요? 116만 원 정도 나온다. 아셨죠? 뭐 이거를 뭐 정확하게 보면은 뭐 115만 자릿수를 하나 더 해주시면 뭐 115만 5,19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제 현금 흐름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현금 흐름도로. 현금 흐름도로 곱해보면 결국에는 구해보면 결국 시점 0 이때 투자를 했어요. 500만 원. 500 그렇죠? 500만 원 투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얼마입니까? 여기 100만 원을 원하는 형태의 현금 흐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뭐하고 같다? 이제 CRI의 형태로 현금 흐름도를 나타내주면 결국에는 매년 115만 원, 116만 원 정도를 계속 이제 지출하는 형태가 같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화살표를 더 그린 것 같은데 2, 3, 4, 5 맞군요. 그래서 이게 115만 원, 6만 원이었네. 대략 6만 원, 뭐 이 정도 된다. 그런 거죠. CRI, R, I. 그래서 이렇게 RS116, RS116 계속 써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도까지 이제 그려봤습니다.